지급을 보증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. 그럼 저희는 지급보증서를 받게 되면 그쪽에 날짜가 써 있어요. 언제까지 이 치료를 지급보증한다는 게 써 있고,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요. 지난 시간에도 보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지난번에는 치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에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항목이 어떤 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물론 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건 상대차와 뭐 그런 과실 유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보장을 어떻게 하는지 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급 보증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사고가 나서 치과에 이제 오셨어요. 턱뼈가 너무 아파요. 턱이 너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져요 해서 오시면 저희 쪽에서는 보험사에 지급 보증이라는 걸 받습니다. 지급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환자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턱뼈가 아파서 치료를 의뢰를 하니 그 치료는 보험사에서 내주겠습니다. 지급을 보증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. 그럼 저희는 지급보증서를 받게 되면 그쪽에 날짜가 써 있어요. 언제까지 이 치료를 지급보증한다는 게 써 있고,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을 보증을 받으실 때 일단은 검사 비용, 턱관절 아파서 오셨을 때 검사 비용 면제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CT를 만약에 찍어야 된다. 뭐 골절이 생겼거나 어디가 뭐 틀어졌거나 해서 CT를 찍어야 된다. 그것도 보장이 되고요. 턱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했어요. 그것도 보장이 되죠. 그리고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입을 못 벌리겠어요. 마취해 주세요. 했을 때 이계측두신경 차단 마취가 되고, 안 벌어져요. 턱 좀 풀어주세요 라거나 혹은 입이 안 다물어져요. 안 물려요 할 때 이 턱을 돛으로 맞추는 악관절 고착 해소술이라든지 탈구 정복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상이 되십니다. 그런데 이제 뭐 보장이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좀 비급여 치료는 보장이 받기가 어렵잖아요. 특히나 뭐 보톡스라든지 프롤로 주사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,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한 가지 교합 안정장치, 이가리 장치라고 하는 이 교합 안정장치 치료는 교통사고 환자에게서는 사고로 보상이 돼요. 그래서 이 교합 안정장치 치료가 그래도 비급여고 좀 비용이 좀 높은 편이어서 자동차 사고 후에 턱이 계속 안 벌어지고 아프고 뭐 이러시는 분들에게서는 그걸 해볼 수 있는 그런,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, 뭐 사고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치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걸 저희 병원 블로그에도 써놨거든요. 그런데 한 번은 사고가 나시고 오신 환자분이 이런 치료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너무 헤맸다고, 이 블로그도 너무 찾기가 어려웠고 이런 치료를 치과에서 해주는지 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좀 알리는 걸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, 이 사고가 나신 분들이라면 물론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이걸 뭐 다 이걸 해야지 이렇게 좀 뭐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, 정말로 사고가 나서 입이 안 벌어지고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를 해줄 때 보상을 받으시는 게 낫겠죠. 치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고요.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. 그런 분들에게서 사고가 나니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살짝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서 그 질환이 악화되면 그것도 같이 보상을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. 그때까지는 그렇게 안 아프고 그냥 물리치료만 한두 번씩 받았었는데 우리 치과에 그런 병력이 남아있다고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다시 오면 옛날에 아팠으니까 보상이 안 돼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. 옛날에 아팠었지만 사고로 더 아파지면 그 부분이 악화 요인으로 인정이 돼서 그것도 지급 보증을 해준다. 그런 거를 이제 알고 필요하시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. 그 외에 예를 들어 정말로 턱뼈가 골절이 됐거나 치아가 탈구가 됐거나, 치아가 탈구가 된 거는 그 이전의 자료랑 같이 뭔가
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내 치아가 원래 없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내 치아가 사고 때문에 빠졌어요, 임플란트 해주세요는 안 되는 거고, 그 전에 뭔가 다니시던 치과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직전에 치아가 다 남아있는 사진이라든지 파노라마라든지 그런 증빙이 가능하고, 뭔가 그 당시에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과에 가셔서 내가 여기가 지금 피가 나고 있고 치아가 빠지고 있고 치아를 들고 가고 하면 그런 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경우에 그런 치아 탈구라든지 턱뼈가 골절이 된 거라든지 하는 거, 치아가 깨진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무조건 비급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는 건 또 활용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잘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턱관절 교합 안정 장치를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를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경우에도 이 장치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. 그 본을 떠야 되는데 입안에 스캔을 뜨기 위해서는 치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 치석을 제거하는 행위는 또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치석 제거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연일의 스케일링이라든지 부분 치석 제거라든지 해서 본부금이 그런 부분에서 나갈 수는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, 또 내가 턱이 아파서 다른 치료를 받았지만 나는 보톡스도 같이 맞고 싶어요 해서 맞았을 때는 그 보톡스는 또 비급여 부분으로 본인이 부담하실 수도 있다. 이런 것들을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를 쓰실 때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치아가 또 깨졌을 때 사고로 인해서 깨진 게 증명이 되지 않거나 치아가 상실됐을 때, 탈구됐을 때 그게 사고 때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크라운이라던가 임플란트라던가 하는 것들을 자비로 비급여 치료 부담해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 증명 자료들을 사고가 난 직후에 잘 체득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, 예를 들어 상해 진단서를 꼭 필요로 하는 케이스다. 그러면 처음부터 상급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. 이런 조그만 일반 로컬 치과에서는 어떤 그런 상해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증명을 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 제출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찍고 다음에 또 찍고 또 찍고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아예 사고가 난 당일날 그런 상해 진단서가 필요하다. 그런 케이스에서는 처음부터 큰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네,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